이제 이런 이제 회사에 만약에 이제 네가 가려고 한다 그러면 관련돼서 이렇게 반드시 경력 기술서 분명히 쓰라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뭐 인턴십이든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좀 필요해.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데 들어가려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뭐 이런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뭐 얘네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회사라도 네. 중소기업이나 좀 더 작은 개인 업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1년 이상은 좀 배워볼 만한 각오가 좀 되어 있어야 하고 얘네는 너는 어드바이저라고는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드바이저 같은 걸 네가 지원을 하려면 네가 한마디로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가 우리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제대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저게 자동차만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가 지금 이걸 관심 있어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감하고 대화해서 뭐 거의 영업에 가까운 언변이 필요한데 그건 네. 어떻게 준비를 하겠느냐 이거야. 오히려 자동차는 전혀 몰라도 그게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거든 저건. 기본적인 것들만 딱 공부해갖고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네. 네가 면접관이라면 너 같은 청년을 뽑을까 안 뽑을까? 내가 이런 네. 질문을 왜 하냐면 어렵네요. 어, 지금 뭐 오늘도 그런 케이스가 하나 늘었고 최근에 지금 우리 에어로코리아 안에서 추천으로 입사하는 상황이 지금 여러 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지금 현재 구성원 중에 누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회사 오너가. 이 친구 정말 일 잘한다, 사람 마음에 든다, 야 너 같은 사람 또 없니? 아니면 오케이 본인이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 또 없니? 그래갖고 추천을 했던 케이스가 이제 규성이고 그 말고 또 다른 케이스는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면접 한번 보고 괜찮다면 나랑 같이 일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면접을 보고 통과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다행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딱히 이력서 뭐 자소서 이것보다도 이 입김이 더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의 추천. 난 이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합이 잘 맞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나랑 이렇게 잘 맞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표한테 했더니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잘 돼서 면접을 보고 통과해서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러려면 이제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뭐 소개로 들어가는 거야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단 평소에 네.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너 스스로 너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장단점은 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장점 단점 하나씩 딱 얘기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지. 어쨌든 거기 안에서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굉장히 큰 도전이지. 어, 네.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잖아. 그럼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 자신이 진짜 도전의식을 가지고 간 네. 거니까 네. 그거 굉장히 큰 도전이지. 큰 용기가 했는데, 네. 그렇긴 한데, 예, 너무 힘들었죠. 음. 그러게 힘든 만큼 또 배운 게 생긴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이번에 네. 뭐 합격해서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형들이 있지만 다 네. 마찬가지야. 취업이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부터 시작이지. 진짜 진검승부, 진짜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돼. 호흡이 맞으면 굳이 이런저런 의사소통 필요 없이 그냥 말 안 해도 서로 눈빛만 보고 타닥 호흡을 맞춰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얼마나 그렇죠. 효율이
좋아, 그게. 그 정도 호흡이 맞으려면 충분히, 이제 평소에도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사이여야 하는 거지. 그 정도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교류를 해야 할까? 지금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뭐 지금 EPL의 그 손흥민이 토트넘에 들어가기 전부터 케인을 알았겠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았어도 그렇게 친하진 않았을 거라고. 토트넘에 들어가서 그 짧은 기간 안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의식을 발휘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을 거란 얘기야.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호흡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호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그런 기회도 케인이 만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도 나오는 거야. 본인이 혼자 아무리 공차는 연습 많이 한다고 그 골이 나오냐고. 응? 누군가가 패스를 안 해주면 안 나오잖아. 그게 축구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스포츠, 직장에서 일하는 거, 직무 뭐 다 똑같은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어떤 사람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근데 그 정도의 능력을 키우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40대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은 최소한 누가 됐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기대치가, 기업에서 조직에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낮으니까 사수들한테 뭐 어떤 편견 가지지 않고 그냥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 소통 능력, 최소한 사수 정도 되는 연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 내지는 공감 능력. 그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왜냐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움직이는 건 잘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안 되는 거지. 너도 말을 안 해봐서 그래. 이게 장현이도 똑같아. 근데 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윤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하고 아유 귀여워 그러고 그냥 받아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너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 너희 자신을, 장단점,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이게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느냐라고 또 모르잖아. 잘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검사를 한번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걸 한번 좀 평가받아보는 기회도 나쁘진 않아. 근데 다만 그렇게 한번 딱 입력이 돼서 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딱 그냥 고정관념 만들어질까봐 난 이게 걱정스러운 거지. 지금 어떤 성향이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그래서 이런 뭐 골고루 발달한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직업이 본인한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마지막에. 근데 거기에 나온 분석한 내용이 보니까 뭐 일부 맞는 것도 있긴 한데 전혀 엉뚱한 것들도 있어. 전혀 안 맞는 이런 네, 것들도 있거든. 맞아요. 이건 그냥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그냥 활용을 할 뿐이지 그거를 아 난 이런 성향,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 뭐 적성검사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또 했으니까. 그러면 직장이나 직업 업무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성향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부분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좋아해서 기계 관련된 직종에 들어갔는데 적응 못하고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 맞아요. 기계는 좋은데 사람이 싫은 거야. 맞아요. 어. 저는 MBTI 그 검사를 했어요. 네가 아무거나 막 눌러도 결과치 나온 거 가지고 읽어보면 다 나같아. 아,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저는, 결과치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어느 누가 읽어도 자기 것처럼 느끼게 표현을 하거든. 아, 음.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그런 그렇지. 무료로 그냥 완전히 검사 그거네. 재미삼아 해보는 이런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왜냐면 MBTI를 제대로 검사하려고 그러면 질문 항목도 네. 굉장히 많고 아, 그래요? 굉장히 또 고가야, 비싸. 그거 하려면 뭐 네. 자신은 어떤 성향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알고 그걸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관념을 갖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라는 걸 느끼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에 투자를 하자 이거지.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누군가랑 뭐 업무를 하거나 뭐 교제를 하거나 공감 뭐 이런 거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측면에서 MBTI를 굳이 안 해도 지금 내가 하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 사람을 배우는 연구 그런 경험들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감성으로 다가가서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랑 뭐 좀 잘 안 맞아도 날 이해하고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도 그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이 깔고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전혀 안 맞는 이성을 만나서도 왜냐면 봐봐 본능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그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끌리는 사람 여자친구로 이성으로 끌리는 사람은 나랑 극단의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린단 말이야. 근데 처음엔 내 약점이 저 사람이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장점으로 느껴져 갖고 호감이 발생을 하는데 좀 지나면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한다라는 걸 인정 못하는 거야. 그걸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 아니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함정이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즉 나랑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팀이 돼야 그 팀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맞지? 너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프로젝트를 해도 그래. 똑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면 그 팀 망해. 근데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쫙 만들어 놓으면 물론 팀워크가 잘 맞았을 때 팀워크가 잘 맞으면 딴 데서 만들어내기 어려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왜냐면 각자의 장점이 담기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거에 몇 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최상의 이상적인 상황이고 보통은 서로 아웅다웅 팀워크를 못 맞추게 되면 서로 막 싸우다가 끝나버려. 서로의 단점만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지. 보통 이런 성향이니까 그럼 이런 거에 맞는 뭐 직업을 갖는다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건 위험하다고 난 봐. 그건 위험해. 그럼 계속 자기 같은 성향만 계속 만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진 않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안 받겠지. 근데 발전을 못 하지. 충돌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그런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나중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충돌을 안 일으키고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지. 기술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감정도 이제 너무 흥분할 수도 있으니까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설명해서 이 사람을 또 설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고치러 왔는데 내가 쭉 설명해갖고 두 개를 고치다 그러면 내가 영업을 잘한 거잖아. 그지? 근데 하나 고치러 왔는데 그 하나도 그냥 욕을 먹으면서 고치게 해서 나중엔 직접 뭐 고칠 건 다 고치고 힘들게 상담도 할 건 다 했는데 욕만 먹고 나중에 고객 평가에 뭐 계속 불만 뭐 이런 것만 들어오면 야 이게 최악 아니냐. 자기의 장점은 영어 실력이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내세워서 어딘가 취업하면 뭐 좀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영어를 잘해. 네, 아주 잘해. 뭐 점수로도 뭐 나무랍지 않은 점수를 갖고 있고 실제로 가서 만나서 해봐도 영어는 참 잘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가 안 돼. 그 어린 나이에 영어를 그 정도 공부했을 때는 한국어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런 사람을 쓸까? 지금 있잖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너희들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는데 영어 실력 없이도 들어가잖아 요즘에. 정말 전문직일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직 이런 경우에는 영어 못해도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 돼. 그러고 가르치거든 들어가서. 지금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애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여럿 있잖아. 영어 못하는데 글로벌 기업 들어간 애들. 의사소통만 어느 정도 되면 되고 실제 업무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대화 안 해도
업무는 돼. 그걸 내가 1999년도에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보면서 느꼈어. 그때 내가 공군에서 상사 계급을 달고 정비사 생활을 할 텐데 미군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시간이 6개월 정도 있었는데 6개월을 같이 붙어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대화가 안 되고 좀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니까 영어 굳이 못해도 업무가 되더라고. 결국은 비행기 정비니까. 뭐 티오 딱 보여주고 이게 어디고 뭐 이렇게 간단히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만 툭툭 던져도 대화는 되는 거야. 업무는 아무 문제 없이 되더라 이거야. 이런 거구나. 어. 결국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보내고 났더니 그 회사에서 나한테 올해 그런 제안도 받았다는 얘기지.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실제로. 그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 멤버들 중에 있잖아. 내가 요거 강하구나, 요런 성향이 있구나, 그거를 좀 이해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준 다음에, 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로 한번 삼아보자 이거지. 그런 활용을 해볼 때 아주 의미가 있는 이제 검사 내지는 테스트, 그게 아닐까 싶어.